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올겨울 대유행주의보, 독감 피하는 방법은 지난해 발령한 독감 유행주의보가 이례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에는 절정에 달할 걸로 보여서 올겨울에 특히 독감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독감에 대한 모든 것, 인제대 백병원 김경호 가정의학과 교수 함께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한 반에 뭐 여러 명 걸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소아과마다. 먼저 독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독감하게 되면 독감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인데요. 네. 주로 이제 호흡기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호흡기 하게 되면은 코나 목, 또 폐 같은 하기도들을 감염시켜서 네.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이런 호흡기 증상과 더불어서 막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근육통이 생기는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그런 감염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감염성 질환. 이게 독감이라서 독한 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맞나요, 교수님?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 중에서 상기도 감염, 네. 그러니까 코나 목에 생기는 감염증을 말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하고 이러한 증상을 생기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동안 200여 종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우리가 독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그 중에 하나고요. 일반 감기 바이러스들과 이 독감 바이러스와의 차이는 일단 일으키는 증상이 이 독감 바이러스는 굉장히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갑작스러운 고열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예. 또 전신 증상이 너무 심해서 근육통이 너무 심하고 너무 피곤해서 밤에 응급실을 찾아야 할 정도로 매우 심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상기도 감염뿐만 아니라 하기도 감염, 폐렴을 또 일으키기 때문에 폐렴이 생기면은 산소가 떨어지고 숨을 잘 못 쉬시고 호흡 부전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망하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감염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조금 가볍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경미한. 근데 독감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기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폐 쪽까지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감기와 독감 발생 시기도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감은 특징적으로 매 겨울철에 특히 이제 12월과 1월 달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봄이 되면서 가라앉는 경우가 있고 예. 물론 예외적으로 개약하면서 일시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여름철에는 거의 사라지는 특징이 있고 감기는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다 감염 위험성이 있는데요. 네. 해마다 이렇게 겨울철에 유행하던 독감이 이번 연도에는 이상하게도 여름이나 가을철에도 계속 꾸준히 발생이 있어서 좀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독감이랑 감기가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처음에 우리 애가 이게 독감이야? 감기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더욱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독감은 열이 아까 동반된다고 했는데 열이 초반에 안 나면 그냥 감기인가? 그냥 좀 버텨볼까? 그런데 나중에 독감인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증상이 좀 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감염증이기 때문에 네. 열이 나고 근육통이 콧물 있고 나고. 콧물 나고 네. 목 아프고 이거 감기인지 인플루엔자인지 또 요즘 또 코로나인지 일단 구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자가항원 검사로 이용해서 많이 검사해 보실 수가 있고 네. 또 병의원에 가시게 되면은 신속항원 검사, 인플루엔자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가 있고 네. 또 PCR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인 바이러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만으로는 감별이 어렵고 설사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면역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독감인지 모르고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증상만으로는 원인 바이러스를 구별하기 매우 어려운데 굳이 이제 좀 구별을 해본다면은 이제 독감은 좀 특징적으로 굉장히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기 때문에 또 안구통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으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안구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예. 이건 굉장히 좀 인플루엔자의 특징적인 증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일반적인 얘기고 물론 이제 일반 감기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중에서도 심한 하기도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 독감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또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종류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개개인의 면역 상태, 건강 상태도
증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병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최선이긴 하네요. 그렇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겠어요. 근데 이렇게 독감의 경우에 특히 취약한 분들이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르신과 또 임신부, 또 만성질환, 폐가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하시고 예. 또 아직 면역력이 약하고 호흡기 발달이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영유아 어린이들 이런 경우에는 독감을 걸리게 되면 다른 성인들보다 더 심한 합병증에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게 폐렴부터 해가지고 또 예외적으로 뇌염이나 뭐 심장염 같은 폐 이외의 기관에도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예. 적극적으로 조기에 진료를 받으셔서 또 적극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또 합병증이 생겼는지에 따른 거기에 따른 뭐 항생제라든지 또 수액 치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초기에 하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방금 이야기했던 그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제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주변에서 굉장히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독감 환자가 급격하게 좀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원인이 그게 또 코로나19랑 무관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독감이 유행하는 원인이 뭘까? 특히 이제 예. 코로나 유행 이후에 이렇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뭔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여러 추정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 철저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모임을 자제하고 손 씻기를 하면서 다른 바이러스 감염증도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좀 유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건 검증된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는 것도 한번 학습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면역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학습하는데 조금 더 많은 증상 뭐 많은 비용을 좀 치러야 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예. 별명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면역 빚이라고 이름을 붙인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설일 뿐이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역 빚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검증하기는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뚜렷한 그 대비책이 뭐냐, 직접 걸려야 되느냐, 걸려서 면역을 형성시켜야 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예방접종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직접 한번 앓게 되면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좋고 또 우리가 일부러 걸리지 않도록 네.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위생 습관은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 일부러 한번 좀 항체를 만들어야겠어. 독감 걸린 사람 이리 와봐 해서 막 이런 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지금. 되죠. 네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너무 마스크 쓰고 다 막 너무 네네네. 약간 다 청결한 게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다. 이게 막 가설 중에 하나지만 그런 원리일 수 있다는 건데 역시 뭐 아까 말씀하시면 예방 접종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독감과 코로나19는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고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우리가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예. 나와 있는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맞으시는 것이 좋은데 네. 지금 이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맞으셔야 되고 네. 예, 우리가 이제 무료 접종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또 13세 이하 어린이 또 임신부는 누구나 맞으실 수 있는데 네.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독감에 감염이 되시면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지만 또 조산이나 저체중 혈당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은 꼭 맞으시는 것이 또 본인도 항체가 생기고 또 항체를 또 어린아이에게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서 맞아도 걸리니까 뭐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다. 난 안 맞겠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일단 독감 예방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70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한번 맞으시면 걸리시더라도 가볍게 앓고 또 합병증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지금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 무료 접종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먼저 맞으셔야 되지만은 네. 뭐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65세 이하라든지 또 임신부 가족이라든지 또 이런 고위험 환자분들을 돌보시는 종사자 가족분들은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접종을 하고 나면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겨울 앞두고 지금쯤 맞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뭐 몇 주가 걸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맞고 나서 바로 항체가 생기시진 않고 네네.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지 어느 정도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예, 예. 11월, 12월 유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맞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도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2번 맞으시는 것보다 2가지를 한꺼번에 맞으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요 상암 클래스 보시는 분들 주변 친구 지인분들한테 전화하셔서 자, 야 오늘 오후에 점심 먹고 맞으러 가자 연락 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독감 백신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우리 애가 어지러워해요. 뭐 이런 글도 막 맘카페에 올라온 거 본 적이 있는데 부작용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은 일단 접종 부위에 좀 빨갛게 아프고 붓고 이런 것들이 한 3명 중에 1명 정도 생기실 수가 있는데 네. 하루 정도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고 또 이제 맞고 나서 전신적인 이제 근육통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때 많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세타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좀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예방 접종하고 나서는 좀 쉬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드물게 이제 우리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네네. 분들 같은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은 또 독감 예방 접종에 소량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세포 배양 백신, 계란을 사용하지 않은 백신도 있기 때문에 무료 접종으로도 맞으실 수 있고 유료 접종으로도 맞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 부작용 증상이 아예 뭐 제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막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고 맞는 게 당연히 큰 이익이 있으니까 맞는 게 그러니까 보편화된 거겠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확실히 좋다. 네, 네. 그리고 예방 접종 하시고 나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한 15분 정도 머물면서 네. 관찰하시고 귀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좀 전에 선생님께서 그 코로나19 백신이랑 같이 맞는 걸 권고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같이 맞아도 괜찮은 거 맞죠? 네, 이제 한쪽 팔에 다른 부위에 맞으셔야 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더 늘어나진 않을까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각각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2가지 각각 동시에 맞으셔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지 또 예진을 2번 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이 몸 상태가 좋으실 때 한 번에 2번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2번 바늘 찔리면 좀 아플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이런 농담을 할 때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감을 주의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안 걸리는 게 좋긴 하지만 이미 걸리신 분들은 그럼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그 타미플루 뭐 이런 약을 먹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있기 때문에 예. 드시는 약이나 또 주사도 있고 그래서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쓰시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는 이제 5일 이내에 약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합병증 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혹시 이미 폐렴으로 좀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동반되고 또 그것이 이제 심한 여러 가지 폐혈증이나 다장기 부종 같은 합병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시고 또 너무 어지럽다, 숨차다, 힘들다, 식사를 잘 못하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원인 바이러스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동반된 합병증에 대한 검사와 치료까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합병증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그러니까 독감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안 걸리는 거니까 좀 예방법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좀 알려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짧게 딱 예방법.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 접종이고요. 예방 접종했다고 해도 같은 위생 습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 사람 많은 산밀 환경을 피하시고 손 씻기를 하시고 또 지금 이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대면 접촉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 예. 특히 고위험군 분들을 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또 이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열이 많이 나고 힘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쉬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한번 걸리면 독감에 더 잘 걸리고 또 독감에 걸리면 코로나19에 또 잘 걸린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다른 감염병 예방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수칙도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지켰던 수칙, 손 잘 씻고 산밀 환경 각종 피하고 이런 걸 또 독감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합병증까지 갈 수 있어 더 위험한 독감 예방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 기초부터 끝까지 잘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